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8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신해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일진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4주 명식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이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흙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양토. 또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똑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인 양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토가 이렇게 음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음토가 되는 것인데 같은 토라 하더라도 음양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성향이 달라지게 되고 성질이 달라지게 되고 용법이 달라지게 되고 또 용신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음에 비해서 큰 개념이 될 것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높은 개념이 될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넓은 개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낮고 좁고 작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양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높고 넓은 개념의 토, 음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아담한 개념의 토가 되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하면 무토인 양토는 고항토라고 해서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또는 평야 또는 광야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의 개념 또는 작은 정원의 개념이죠. 또는 텃밭의 개념 또는 더 작다라고 하면 분토의 개념.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를 말하죠. 여러분 집에서 화분 하나씩은 다 키우고 계실 텐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를 갖다가 분토라고 하고 그 분토는 바로 기토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큰 논밭도 큰 광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고요. 작은 분토가 큰 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광활하고 좀 큰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다시 또 차이점을 찾아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건토가 됩니다.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르고 건조한 토라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는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됩니다. 그래서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물기가 있느냐 물기가 없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신왕하게 되면 작은 토가 아니잖아요.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굉장히 크고 넓고 굉장히 더 넓어졌다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쌓이면 쌓일수록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되죠. 적체,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울체되고 적체돼서 땅이 다져지게 되면 무토로서의 용도와 용법이 없어지게 되죠. 쉽게 말하면 학교 운동장은 다져져서 학생들이 놀기는 좋지만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꽃씨를 심거나 또는 그 안에다가 어떤 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다져지고 마른 땅에다가는 우리가 곡식을 심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신왕했을 때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다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된다.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져진 땅에다가는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그 안에다가 꽃씨를 심을 수도 없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고 꽃씨를 심기 위해서 땅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봄에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져진 논에다가 모내기를 할 수가 없겠고, 옛날에는 소에다 쟁기를 달고 요즘은 트랙터 가지고 땅을 한번 갈아엎은 다음에 그 땅을 다시 부수고 물을 붓고 적절하게 모내기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죠. 그것이 바로 간목으로 무토를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무토의 큰 산에
큰 넓은 광야에 나무를 빼곡하게 심어서 큰 숲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면 갑목으로서 소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야지만 그 땅에 뿌려진 씨앗, 그 땅에 심어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갑목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장렬하는 태양이 있어서 태양이 있어야지만 땅도 얼지 않게 되고 나무도 광합상작용을 해서 쑥쑥쑥쑥 큰 울창한 산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합법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금이라든가 이런 제가 말씀하지 않았던 것은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갑목, 병화, 개수를 기본적으로 쓴다. 물론 이제 갑목이 없을 때는 을목, 또는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대용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건 뭐다? 꿩 대신 뭘로 쓴다? 닭을 쓰는 것이다, 개념. 그래서 무토가 갑목, 병화, 개수를 쓰는 것에 비해서 을목, 정화, 임수를 쓴 것은 그만큼보다 공력이 힘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항상 갑목, 병화, 개수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귀를 크게 얻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조화가 깨져 있다라고 하면 매우 빈한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무토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 이제 해월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이 1일이고요. 며칠만 더 하게 되면 3, 4일만 더 하게 되면 이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해월 이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공부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굳이 어렵게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무한 반복해서 듣다 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외울 때 써면서 외우는 사람보다는 그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음정 박자 맞춰가면서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해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죠. 입동과 절기는 소설로 되어 있고요. 자, 이때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축월로 넘어오게 되면서 계절은 겨울로 넘어오게 된다. 겨울. 자, 신유술은 가을이었고요. 지금 이제 입동이 지나면서 해자축월,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면서 엄동설한이다. 몹시 어떻다? 춥다라고 하는 것, 그냥 춥다가 아니라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남극 대륙을 연상하면은 이해하기가 쉽다. 땅도 얼고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만물이 얼어서 생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해자축월의 동절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추워서 그래요. 모든 만물이 얼게 되면은 되고 수장돼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해자축월의 한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은 여느 때 인묘진, 신유술, 4, 5미 이럴 때보다 항상 조후의 개념, 어떤 것, 그죠?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어느 일간이든 간에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해자축월에 어느 일간이든 화가 없다. 그 사주는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좋지 못한 사주가 될 확률이 크다. 물론 이제 해자축월에 예를 들면은 윤하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국이 되면은 모를까, 윤하격이 되면은 해자축월에 태어났어도 보다 화가 필요 없지만은 이건 특수한 별격이 돼서 그런 거고, 일반 내격에서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이때 화가 필요한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좋죠. 왜냐하면 조후를 할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난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병화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난로 가지고 보온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늘에서 태양이 떠가지고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병화가 있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북방이 되죠. 해자축월은 방향으로는 북방이 되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죠. 해월은 수의 여기가 임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여기가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수의 기운이 강하다. 반면에 해월은, 오늘은 무토죠. 토는 뭐냐면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고, 다음 달 자월은
무토의 여기가는 이제 절지를 지나서 태지가 되죠. 그래서 해월 자월에 만약에 무토가 태어났다 또는 해월 자월에 내일같이 기토가 태어났다,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또 신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해월은 수가 왕하면서 춥기 때문에 그 땅은 어떤 땅? 동토, 얼어붙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일단 급선무가 되겠고요. 또 해월에 동토가 되면 시베리아 벌판이라든가 남극 대륙처럼 땅이 얼게 되면 풀 한 폭의 자라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보온, 땅을 갖다가 온토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얼지 않도록 해야지 땅이 윤토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을 딱 보게 되면 이 병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화생토 하게 되죠. 화생토해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줘서 무토가 온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무토가 신왕해지도록, 신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서 해월의 추운 그다음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병화라고 하는 인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 땅은 얼어붙은 땅이기 때문에 용도가 있다 없다, 용도가 없는 그러한 시베리아 벌판의 그러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드시 병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병화만 떨렁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또는 사화라든가 또는 오화 등에 있어서 병화가 인사호 등의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토 입장에서도 진술, 충미, 토 중에서 하나가 있어서 무토가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성이 왕한 것도 필요하고요. 무토 일간도 왕한 것이 필요하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도 뿌리를 내릴 수는 이는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고요. 병화는 인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무토는 사, 오, 진술, 충미에 모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병화는 4, 5를 얻어야지만 조금 더 생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근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월 중요한 것, 해월에 무토가 태어났다. 병화가 있는 사주와 병화가 없는 사주, 또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인사호 등의 병화가 뿌리를 내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부기빈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양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량이라고 하고요. 해수는 그래서 양수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는 관계, 일간 무토가 월지에 있는 수를 극하는 관계가 되죠. 내가 극하는 것이 아극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성은 다시 둘로 나눠볼 수가 있죠. 정제라고 하는 것과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어떤 관계? 양토가 양수를 봤으니 양대양의 관계,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 해월은 수가 임관지가 돼서 왕한 반면에 무토는 절지가 돼서 약하죠. 일간은 약한데 재성은 왕하다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한 사주가 된다. 즉 재성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일간이 재성이 왕한 만큼 같이 신왕, 제왕, 즉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해져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인데, 신왕, 제왕은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다의 의미이지만 신약, 제왕이라든가 제다, 신약은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그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감당 못하는 것은 나의 재물이 아니라 남의 재물이고, 남의 재물을 내가 빌린 것으로 볼 수가 있으니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해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해월의 무토는 어떤 토? 동토. 동토는 생기, 생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화를 봐서 일간을 도와주고요. 해월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보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무토는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해월의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편직격의 재다신약한 사주국세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이 더욱더 왕합니다.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물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무인도 같죠. 무인도. 그 큰 태양이 있는데 작은 무인도가 하나가 떨렁 있는 것과 같고요. 거기에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금은 뭐예요? 토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수를 생하려고 하죠. 그런 말이죠.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 가재가 이 개를 생하려고 개편이라고, 신금이 임수를 생하려고 하지, 무토의 기운을 오히려 뺏어가는 것이 또 신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토가 의지할 곳이 한 곳도 없게 되죠. 고립, 무원이라고 합니다. 고립되어 있는데 의지원, 나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예를 들면 국군이 작전을 하는데 적진에 딱 침투되어 있는데 우리 후방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적군한테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고립무원이 되는 겁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인의 한목이 되겠죠. 인해함목이 되면은 일간은 약한데 다시 관성인 목이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재살태왕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니 뭐예요? 이거는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코가 깨지는 그런 형국이다. 물론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간신히 조후를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이 상태는 너무 재살이 너무 왕해서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사주가 된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인비를 얻어서, 인비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비견 겁재를 의미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뜻하는 것이고 비견은 토를 뜻하는 것이니 반드시 생시에서는 화토를 봐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되면 수가 너무 왕해서 땡땡땡땡 한겨울에 얼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다시 수를 크게 받습니다. 그죠? 더욱 추워져 있고요. 더욱 땅이 얼게 되겠고 물도 더 얼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종제격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종제격이 된다 하더라도 파격이 되죠. 만약 이것이 이민이 아니라 임신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종제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제격, 수로 종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가 신금이 아니라 인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제격으로 보지 않고요. 인중병화로서 조우하고 병화를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것 자기 손톱 자기 한마디도 안 되는 것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완벽한 재다신약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개해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개해시가 돼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종도 안 되고요. 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 경신시 역시나 문제가 되겠죠. 신자수국에서 임수왕하고 경험이 다시 수를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 경신시 또한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화토운으로 가야지 그나마 조금 밥은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신유시 마찬가지로 임자, 경신, 신유, 개시는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생시는 아니다. 만약에 임자, 경신, 신유, 개해 갔을 때 남자로 태어나면 초년에 또 수운이죠. 그 다음에 또 모군이죠. 좋은 운이 올 때는 너무 늦게 40대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 초년에 경술대운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기유 무신대운 때는 좋지 못한, 오히려 남자로 태어날 때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화운이 그래도 30대, 뭐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겠네요. 병진대운은 뭐예요? 42살, 정미대운은 38이면 4살 정도 차이. 그래서 반드시 화토운을 봐야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은 갑인시는 어떻습니까? 자, 인중병화 2개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데 이건 재살태왕한 사주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대체적으로 몸이 좀 허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갑인시는 을묘시랑 거의 좀 비슷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토가 진에 뿌리를 둘 수 있겠으나 자진수국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견으로서의 역할은 크게 못하지만 그래도 좀 위험스러운 것은 인중의 병화가 투출돼서 무토를 갖다 생조해주고 조후한다. 근데 이 병화가 충분한 조후가 될 것이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화토운으로 가야지만 그래도 충분한 조후가 될 것 같고요. 원국 자체에서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화는 매우 부족한 그런 화가 될 것이고,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화를 얻을 거면 차라리 정사시 이렇게 얻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오시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어디 있다?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 오화는 깨져버리죠. 인해 한목에서 제사는 왕해지는데, 그래서 무오시가 좋을 것 같지만 그닥 좋지 못하고, 기미시 같은 경우는 조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무토가 미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나쁘지 않고요. 임술시도 조후는 되지 않지만 무토가 시지의 술토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닥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조후가 필요 없다, 조후는 를 안 한다라고 봤을 때는 뭐 기미시 정도, 뭐 임술시도 그냥 통근하는 개념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여기 병진 정사시 중에서는 저는 조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정사시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주 명시의 특징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인중병화, 손톱만큼의 인중병화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이를 갖다 보충해 주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